상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과연 상담의 영역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영역까지 한번 생각을 확장해 봅시다. 지난번에 부동산 예를 들었으니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손님이 옵니다. 찾는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은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네에 그런 물건이 있는지 평소에 알아뒀다면 좀 쉽게 찾겠지요? 만약 잘 모르겠다면 동네의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기에서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겠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손님이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저것 들이다대면서 내가 가진 물건 가운데 선택을 하라고 꼬시기도 하겠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기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계약을 성사시키면 또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나마 소개한 집, 가게, 빌딩 같은 것들이 별 문제가 없어서 또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고 공부와 수양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 계약에 대해 클레임을 안 걸면 참 그나마 다행이죠. 또는 그 선택을 한 사람이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공부와 수양이 충분히 된 사람이라서 이 계약에 그다지 클레임을 걸지 않고 지나간다면 진짜 그나마 다행이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은 돈에 어떤 에너지가 담겨서 나에게 건너오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을 안 하죠. 심한 경우에는 손님에게 클레임이 걸려서 서로 싸우는 일도 벌어집니다. 또 소개한 가게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나가게 되면 내가 받았던 돈에는 그 망할 가게를 소개한 사람의 기운이 섞여 있어요. 그 에너지로 내가 살아가질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당장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나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내내 배워왔던 인과율의 법칙은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작동을 합니다. 콩을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을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가 나조차고 했던 행위들이 결국 내가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서 분명히 나에게 돌아오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했던 선택들의 결과가 쌓여서 지금 내 앞에 어려움으로 왔을 뿐입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하면 저에게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분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지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냥 보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꼬시거나 강제로 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내가 모를 뿐이죠. 무조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치고 들어오니 그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뿐이죠. 나에게 오렌지만 있다면 오렌지를 찾을 사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설령 사과를 구하러 왔다가 그냥 갈까 하다가도 다리품 팔기 싫어서 오렌지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밥 한 끼에도 마찬가지 원리로 상대를 해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온 사람에게 맛있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하면 돈은 알아서 놓고 갑니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을 잘 보면 물 한 잔이 급한 경우도 있고요.
너무 허기가 져서 오래 기다리기 힘든 사람도 보입니다. 주문하는 것보다는 물 한 잔을 주면서 천천히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너무 허기가 져서 밥이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할 사람도 있으니 그럴 때에는 밥이 나오기 전에 이 시장길을 좀 해결할 뭔가를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죠. 나를 찾아온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것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슨 보람으로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예전에 그 피조개 축제가 한창일 때 서해안으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아주머니께서 잘 해주시겠다는 호객행위에 한식당에 들어갔죠.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담배 한 대를 피우려고 밖에 나왔다가 아주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화를 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식 손질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걸 보니 마음이 좀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아줌마 좀 웃어요. 나 아줌마가 환하게 웃어서 이 집에 왔는데 했는데 결국 그날 먹은 음식이 탈이 나갖고 며칠을 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쏟아낸 독에 결국 탈이 났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화초에게 사랑을 준 것과 욕설을 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험을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안악들은 어떤가요?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죠? 날이 더우면 짜증이 섞인 상태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집안일에 지쳐서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내가 만든 음식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정말 잘 모릅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독이 든 음식을 먹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 경험을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젊었을 땐 화를 내도 몸이 받쳐주니까 화를 내는 일이 그렇게까지 내 몸을 상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저도 자식을 기르다 보니 아이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 폭발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내 몸이 그 화를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 그날 알아 누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내 화를 먹었을 그 아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성질이 지랄 맞아서 화가 나면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지랄과 화를 받아 먹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일이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행위라는 걸 그 순간 확연하게 깨닫게 됐지요. 그 다음부터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부정적인 언어들도 결국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모든 억지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는 이유는 5만 가지 이야기와 상황들이 모두 섞여서 들어가야 우리들이 듣는 일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자연의 법칙으로 작동되는 원리만 이해해도 그 수용성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거든요.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두서없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